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효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1시간씩 15차 수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1강 AI 디지털 교육 정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30분 정도 여러분에게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국내외 AI 디지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AI 디지털 리터러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바로 컴퓨터의 발전, 그리고 최근에 AI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고요. 동시에 직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 오스벤이라는 학자는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앞으로는 단순 노무지나 서비스 업무 같은 그런 직업군들은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너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단순 노무지이나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고 어떤 고차원의 어떤 인지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군들까지도 AI가 나름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사라든가 어떤 법률가, 판사, 변호사 이런 역할들도 AI가 할 만큼 그 스마트함이 날로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직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산업의 분류별 취업자 수가 농업, 임업업이나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을 할 것 없이 많은 그 취업자 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산업시설이나 사업시설 관리자 영역도 그렇고요. 또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사람들의 그 생활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직종들도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혹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들이 인간에게서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급격한 사회적 변화,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빅데이터, 융합적 지식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의 생명 주기가 단축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그런 지식과 기술로는 미래에 필요한 사회가 필요한 산업계가 필요한 그런 요구나 능력들을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지식의 유효성이 엄청나게 그 생명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식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들을 탐색하고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창의적으로 뭔가 활용성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식을 창조하고 공유하고 많은 지식들을 사람들로부터 모으고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식의 어떤 그 생명 주기가 급격하게 그 성격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인재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 인재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인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실무 인재, 전문 인재, 고급 인재. 고급 인재로 갈수록 그 수요도 줄겠지만 특별하게 그러한 고급 인재에게 요구되는 능력이나 역량들이 다르겠죠. 자, 보통 실무 인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단순한 문제 해결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 전문 인재는 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무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툴로서 다양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문 인재라고 분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고급 인재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뭐 새로운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새로운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프로그래머들도 많은 대량 실직 상태를 벌써 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체 프로그램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스스로 연산하고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발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 인재를 뭘로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이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용어가 쓰였는데요. 앞으로는 또 AI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최근에 또 등장하고 있죠.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을 잘 찾고 평가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또 특히 정보를 디지털 기구를 통해서 다양하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미래의 사회는 디지털 환경이 주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기술이나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자 디지털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들여다보면 실제로 인공지능 교육의 측면에서나 리터러시 자체의 측면에서는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효율적인 그런 준비나 훈련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면서 외국에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에듀테크 기기 및 공유를 공유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에듀테크 시범학교를 통해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증을 하기 위한 디지털 팍트 슐레를 운영하고 있고, 또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독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그 선진국들의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수준이나 깊이는 각자 국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각각 어떤 나라별로 어떻게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 인공지능의 최강국이죠. 그래서 연방정부 중심으로 5년 단위의 국가 교육, 기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디지털 교육의 내용을 보면 기술을 통해서 학습하고 가르치고 또 혁신과 변화의 문화를 디지털 교육이나 디지털 역량을 통해서 리더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요. 또 디지털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문제, 그리고 그 사용, 접근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디지털, 컴퓨터 이런 인프라와 일상화, 디지털 문화 자체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엔 많이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이 분야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가스쿨 같은 학생 1인 1기기 보급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유럽의 작은 국가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을 타이거 리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 학습 자료 및 학교와 가정의 커뮤니케이션을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디지털 인공교육 측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보면 학생들의 학습을 맞춤형 학습, 그다음에 디지털 문해력과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21세기 역량을 디지털 능력 중심으로 촉진하기, 그다음에 학교나 사회 여러 가지 학교 어떤 기관들의 시스템에서 에듀테크를 실천하기, 그리고 특히 이제 교사의 에듀테크 실천 능력들을 강화하는 것이 싱가포르의 디지털 교육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 우리나라는 인프라,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많은 가장 앞서 나간다 할 정도의 많은 인프라가 보급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디지털 역량이나 문해력은 선진국, OECD 선진국에 비교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5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컴퓨터 기반 컴퓨터를 활용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청소년도 디지털 문해력 차원에서는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SNS나 약간 게임에 익숙한다든가 이렇게 컴퓨터 기기를 잘 접근성과 많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문해력 차원을 보면 컴퓨터 기기를 어떻게 문제 해결, 창의적이고 뭔가 일상적인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그런 능력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년에서 6년까지 디지털 인재의 수요 공급의 상황을 보면 공급은 굉장히 많은 그 공급이 디지털 인재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디지털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그것에 맞출 수 있는 디지털 인재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인재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디지털 인재의 양성의 방향은 크게 감성적인 측면, 또 개별화된 학습 환경, 그리고 사회가 지능화되고 어떤 시스템화,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라고 하죠. 연결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이나 집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되는 계층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따뜻한 진흥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디지털 인재 교육의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고요.
창의력을 강조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동시에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거, 그리고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국가의 여러 정책적인 기반과 결정, 적용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 그리고 포용 정책이죠. 디지털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디지털 환경의 혜택에 노출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교육의 수준에서는 교육부가 2022년부터 AI 교육 선도 학교와 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AI 융합교육 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사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디지털 교육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과 연계 소프트웨어 AI 융합교육, 그 다음에 교과 바깥의 동아리나 방과 후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학교 바깥에,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나 AI 툴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그리고 또 디지털 튜터죠. 그러니까 인간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고 혹은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교사 수급의 정책하고 민감하게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교사의 수급의 문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교육계에서도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지금 현재 이미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디지털 환경의 증가 때문에 교육 전문가의 수요나 어떤 이런 역할 범주가 축소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수요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죠. 요는 이제 교사가 완전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인간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재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자 양성, 전문성 향상시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AI의 답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AI 에답이라는 프로그램의 사례는 현직 교사, 예비교사, 그리고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거기에 재직하고 가르치는 교수 요원까지 포괄적으로 AI의 교육 전문성, AI 기반 교육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와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특히 현장 교사를 위해서 AI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터치 교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라는 것을 이제 요약하는 것이 터치라는 의미인데요. 작년부터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이 터치 교사단의 연수나 어떤 지원 활동을 통해서 활성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기구 OECD도 몇 년 전부터 그런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학교의 기능도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변화의 방향을 보면 맨 밑에 보시면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소통하고 많은 지식을 학교 바깥에서도 습득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시스템이나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쟁의 대립적인 구도도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사교육에서 하는 역할과 공교육에서 하는 역할들이 조금 구분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공교육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을 공급하는 그런 사회기관으로서 역할이 앞으로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입니다. 물론 공교육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역할이 단순하게 어떤 당이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변신과 혁신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와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 약자, 교육 기회의 약자들, 학습 부지나 인지, 신체 장애야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교사가 특수학급에 있어서 교사 한 명이 많은 학생들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학생들을 AI 보조교사가 어느 정도 그 교사 역할을 어, 분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로운 그런 학습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사도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지식 큐레이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인공지능이나 수많은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핵심 개념이 AI 리터러시 혹은 디지털 리터러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디지털 리터러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겠죠. 일단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를 보면 미국의 루블라와 벨리라는 미디어 교육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 도서관 협회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발견, 평가, 창조, 또 소통하기 위해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에는 인지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인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파악하고 하는 거죠. 기술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DCAP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핵심 역량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디지털 시민 역량의 핵심 요소이다라는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참여하고 디지털을 정서적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다룰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가 인지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소통하고 공유하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의 보안이나 또 디지털 기구의 어떤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변화의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창조와 혁신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시민의 역량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정재훈은 2021년에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방안 6가지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6가지를 타이틀 차원에서 보면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 데이터를 탐색하고 관리하는 능력,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디지털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전략을 익히는 것, 또 디지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장면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와 디지털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윤리, 안전의식 이런 것들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림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녹색의 육각형과 파란색 계열의 육각형 이게 되겠고요. 학부모는 특히 이제 녹색의 내용들을 잘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교사는 3가지 측면에서 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리터러시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이철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AI 도구를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의 일상이나 학업, 일 등에 활용하며 문제 해결의 목적에 맞게끔
데이터와 AI 기술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터러시의 구체적인 구성 요인으로서 기초지식, 활용 능력, 개발 능력, 그리고 윤리 및 가치관이다. 이 개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고급 AI 역량이라 해서 개발자라든가 단순하게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것을 좀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2022년 11월 말에 등장했던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의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챗GPT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술적인 숙련도도 있겠고요. 자,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장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윤리적인 역량들을 포함하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척도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간이 미래사회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단순한 수단과 툴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에서 나오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I 리터러시의 고전적 정의는 뭐 이랬습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잘 평가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롱과 브라이언 맥커코라고 하는 학자들은 AI 기술을 비판적으로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온라인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기도 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모두를 위한 AI 리터러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나 어떤 힘있고 많은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또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왜 이런 개념이 나왔냐면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문자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원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건 굉장히 단순한 정의이고요. 리터러시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인 역량과 능력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수준을 디지털 기기 접근성, 또 활용 역량, 또 활용의 수준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를 위한 AI 리터러시가 왜 필요하냐? 과기부에서 2022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최근 3년간 AI 리터러시가 장애인이나 고령층, 저소득층, 또 농산어촌, 지방, 변방에 있는 그런 거주민들은 접근성과 역량과 활용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접근성은 다 잘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AI 인프라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역량이나 활용성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모두를 위한 AI 리터러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뭘 고민해야 되느냐? 접근성, 그 다음에 도구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도구를 경제, 문화, 사회의 전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상의 내용으로 오늘 첫 시간 디지털 교육의 첫 시간으로 디지털 교육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디지털 교육의 그리고 디지털 융합교육, 인공지능 융합교육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